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숙종 시절 이야기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젊은 소금장수가 있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산중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소금장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가를 찾기 위해 길을 서둘렀는데 산중턱 숲속 한가운데 조그마한 초막집을 찾았다. 왠지 스산한 기분이 들었으나 소금장수로선 이것저것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기에 문을 두드리자 웬 어여쁜 처녀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하룻밤 쉬어갈 것을 청하였고 처녀는 흔쾌히 승낙했지. 방에 들어가서 처녀에게 보답으로 소금을 푸대에 담아주고는 염치 없지만 배가 고파서 그런데 요기할 것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처녀가 말하길 오늘은 나의 제삿날이니까 나를 따라오면 요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라며 소금장수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지. 소금장수는 얼떨떨하였으나 처녀를 따라갔고 한참을 걸어 어느 큰 대궐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갖가지 진수성찬이 차려 있었고 그럼 마음껏 잡수십시오. 소금장수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처녀는 그에게 술도 따라주었지. 한참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배가 다 차면 산속 초막집에 땅 밑을 파주세요. 라는 말을 남긴 후 소금장수를 두고 집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는데 그곳에 웬 남자 한 명이 보였다. 전 저 사람이 너무 무서워.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녀가 나가는 순간 소금장수는 정신을 차렸는데 아까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맘대로 음식을 먹고 있단 걸 깨달았다. 저 거렁뱅이 같은 놈이!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은 소금장수를 붙들기 위해 달려들었다. 집안의 주인이 되는 중년 남자가 너는 누군데 남의 귀한 딸의 장례식에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소금장수는 정신이 없었으나 아까 처녀를 만나 따라온 일을 설명했다. 사람들이 믿지 않자 소금장수는 날 따라오면 되지 않겠소? 되려 큰 소리를 쳤다. 결국 집안 사람들과 함께 소금장수는 아까 처녀를 만난 곳으로 향했고 도착한 곳에는 집은커녕 큰 나무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황당해하자 소금장수는 아까 처녀가 한 말을 기억해내고 처녀가 있던 그곳을 파기 시작했어. 그러자 놀랍게도 그곳에서 여성의 시신이 나왔다. 시신을 본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녀는 이 집안의 셋째 딸로 3년 전 몸종과 함께 마시를 나갔다가 같이 사라졌다고 한다. 소금장수는 그때 처녀의 손짓이 기억났고 처녀의 아버지에게 처녀가 가리킨 사람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그는 그 집안의 첫째 사위였는데 소금장수의 말을 믿은 집주인은 그를 잡아 치도곤을 내렸다. 사위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결국엔 실토했는데 3년 전 막내 처제에게 반해 음심을 품었고 몸종을 매수해서 같이 마시를 나가게 해 저에게 데려오게 했습죠. 처제를 덮치자 완강히 반항하길래 홧김에 죽인 것입니다. 나중 몸종을 불러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주고 한양으로 보내는 척하다가 몸종 역시 죽였습니다. 그동안 딸을 찾지 못했던 장인이 결국 딸이 죽은 걸로 여기고 제사를 치룬다고 하자 안심하고 제사에 참석했던 것이었다. 집주인은 딸의 시신을 찾고 범인을 잡게 도와줄 소금장수에게는 한마지기의 전답을 내주었고 자네가 내 딸하고 한 방에서 있었고 술 대접도 받았으니 내 사위로구만. 라고 한나. 소금장수는 그 후 농사를 지으면서 죽은 처녀의 명복을 빌었고 딸의 장례식 날에 꼭 참석해서 사위 노릇을 했다고 한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